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오늘도 역시 완벽한 공부법 제14장 1장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도 해드리고 제 의견도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금 머리 상태가 아무리 손질을 해도 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를 착용했으니까 이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바로 의사결정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니면 뭐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뭐 남자라면 군생활 아니면은 다수의 당연히 하고 있는 뭐 학교생활 뭐 여러 가지 일생의 삶 전체에서 의사결정이라는 이러한 행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당연한 책무이고 굉장히 중요한 매 순간의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의사결정들은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도 있고 덜 중요한 의사결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제 매일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 이러한 의사결정들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즉,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고 순간순간 조금 더 이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은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조금 더 좋은 삶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의사결정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거는 바로 프로세스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프로세스냐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바로 히스 형제의 저서 자신있게 결정하라에 나오는 이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정말 간단합니다. 4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 4가지를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선택하는 정말 충분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의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심리적 거리는 확보했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실패의 비용은 계산을 했는가, 그리고 준비를 했는가. 이 4가지 프로세스입니다. 위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연한 얘기고 매우 간단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위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4가지 프로세스만 거치더라도 무려 50% 이상 훌륭한 질 높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이 책에서 이제 과학적인 사회과학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의 경우 만약에 선택안이 1개일 때랑 이제 2개일 때랑 무려 사업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성공 확률이 2배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50%가 올라갔다는 거죠. 또한 이제 고영성 작가님 그리고 신영준 박사님의 다른 저서죠. 일치월장의 선택장에서는 이러한 히스 형제의 이 선택 프로세스를 조금 더 최신화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 맞게 트렌디하게 바꿔서 한 가지를 이제 또 추가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선택안을 만들었는데요. 그 선택 프로세스는 총 5개입니다. 5개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인신론적 겸손을 갖췄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안은 정말 충분했는가, 이건 똑같죠. 세 번째는 검증의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네 번째는 경쟁자는 생각을 했는가, 이거는 아예 없던 게 이제 갑자기 나온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했는가. 이 5개의 프로세스입니다. 우선은 뭐 하나하나씩 제가 다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너무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위에 링크를 띄워둘 테니까 이제 일치월장 그 서평장의 리뷰에 선택장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면은 인신론적 겸손을 갖췄는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인신론이라는 것 자체가 지식에 대한 뭐 탐구라든지 뭐 이런 지식적, 논리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에 대해서 내가 알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겸손함을 갖추고 메타인지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거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안은 정말 충분했는가 라는 부분은 정말 좀 아까도 뭐 회의 시간을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뭐 선택안이 한 개일 때랑 두 개일 때랑은 무려 50%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당연히 선택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검증의 과정은 거쳤는가.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뭐 만약에 회사원으로 치면은 파일럿 테스트라는 개념이 있고 뭐 국가적으로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아니면 아주 작게 가정이 한 가족으로 보더라도 먼저 실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제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고 저는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면은 만약에 뭐 제가 베스킨라빈스 사업을 도전을 한다라고 치면은 저는 당연히 회사를 다니면서 야간에 베스킨라빈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증의 과정을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는 매우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번째 경쟁자를 생각했는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히스 형제 이제 뭐 자신 있게 결정하라에서는 없던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커피숍을 와이프랑 간단하게 조그만 커피숍을 오픈해서 운영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초반에는 잘 됐었으나 이제 경쟁자를 생각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단축해서 운영을 접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했는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실패의 비용을 준비했는가 라고 그 히스 형제의 말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긴 한데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했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만약에 제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더라도 A안 뭐 퇴사를 해서 뭐 다른 뭐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 만약에 뭐 B안이라면은 만약에 뭐 이직이 실패했을 경우 뭐 B안으로 뭐 내가 어떠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뭐 C안은 이 아르바이트도 안 되면은 내가 뭐 직접 뭐 사업을 할 만한 어떠한 프로세스와 그리고 검증의 과정을 이미 거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최악의 시나리오 자체를 만드는 거죠.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고영성 작가님이 가장 강조하는 멘트이기도 한데 이 깨지기 쉽지 않게 이 삶을 만드는 이런 방법인 거죠. 안티프레질하다고 하는데 이러한 방법 자체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했는가 라는 뜻과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책들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컴포트 존 자체를 벗어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최고의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질 높은 의사결정 그리고 질 높은 삶을 조금씩 발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으로 1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다음 장은 어떻게 보면 책에는 없지만 이제 고영성 작가님의 블로그에서 추가적인 챕터로 활용하고 있는 용기편에 대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